그러면 얘기부터 먼저 하고 또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처음 추운 날씨에 처음부터 말하기가 힘든가 보네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춥지 않을 텐데, 나오는 것보다. 괜히 으스스한데, 사람도 여긴 적고. 독해력, 그러면, 독해력은 기억력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능력으로 얘기하기 참 어렵죠. 독해력은, 독해했다, 안 했다가 기본이고, 독해력은 독해할 수 있는 힘이니까, 기억력도 쉽진 않지만, 기억했다, 안 했다, 또는 기억 능력이 있다, 없다, 기억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것도 그런데, 독해력은 훨씬 더 어렵죠. 그래서 독해력이라고 할 때, 독해하는 능력, 그럼 독해하는 과정에서의 좋아지고 안 좋아, 독해력이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이런 거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기억력은 조금 그래도 감이 잡히죠. 사고력도 좀 어려운 편이에요. 사고력이 좀 좋아지고 있는지 안 좋아지고 있는지도 어렵고, 독해력은 더더군다나 좋아지고 있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고, 우리 사회에서 이제 결과물 중심이니까 독해했다 안 했다고만 나오고, 얘가 독해력이 좋아진 쪽으로 좀 좋아지고 성장하고 있는지 아닌지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가 독해 못하는 것들의 상당수를 이렇게 감 잡아서 하는 형태로 많이 들어가죠. 그게 참 아쉬운 얘기인데, 이것도 이렇게 들어오면, 이분한테 우리 쪽에서 헐던가 그래야 돼. 이거 받으면 병합이 안 되고 다 그거 되는데. 모르겠네. 독해력을 가장 쉽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격 파악이에요. 주인공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많은 아이들이 성격을 책에 나오는 성격보다는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로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똑똑하다 이런 것들이 다른 거와 맞물려서 똑똑하다라는 측면이 들어가면 바로 그걸로 성격을 잡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애들이 로알드 다hl 책을 좋아하지만 특히 좋아하는 것이 마틸다라고 거의 천재에 가까울 정도로 뛰어난 아이를 배경으로 하는데, 그 책이 한 200쪽 되는데 그 책을 고등학생까지 좋아해요. 그 좋아하는 게 가장 큰 거는 똑똑한 거. 물론 그 못된 부모를 골탕 먹이는 점 때문에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특히 똑똑하기 때문에 더 좋아할 가능성이 많다. 그런. 그 다음에 이제 배려라든가, 그 배려는 이제 이기적인 거랑 다른 거죠. 배려라든가, 그다음에 용감하다, 비겁하다 이런 거랑 차이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성격이 있는데, 사실 그 성격이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맞다라고 말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른들의 경우도 그렇지만, 어느 하나의 아이가 행동한 거에 대해서 내가 그 아이가 상당히 활발하다라고 평가를 할 때 되게 자기 기준으로 얘기를 하죠. 상당히 소심한 아이는 자기보다 좀 덜 소심한 아이한테 활발하다고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자기가 대단히 외향적인 아이라면 자기보다 덜 외향적인 아이를 내향적이라 그러죠.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자기를 근거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성격 자체를 특별히 엉뚱하게 쓰지 않는 이상은 성격 쓴 것 자체에 대해서 맞았다 틀렸다 말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는 성격 쓴 것 자체는 대체로 냅두고, 아까처럼 너무 도식적으로 쓰는 거는 아직 낮은 단계지만, 그 성격 쓰는 건 냅두고 그 성격을 까닭을 적으라 그럴 때 그것이 어떤 장면을 끌어오느냐를 주로 보죠. 그러니까 소심하다 그럴 때 너는 어떤 장면을 보고서 소심하다고 생각했느냐. 그래서 그거가 맞추기를 바래요. 용감하다 그러면 넌 어떤 장면을 보고서 용감하다 생각했냐. 그 장면을 적어라 그래요. 거기서 그럼 그 아이가 독해 능력이 있다는 걸 뭘로 보냐. 1차적으로 그 장면이 책의 어느 부분 나오냐는 걸 보는 거죠.
초기 아이들이나 떨어진 아이일수록 되게 책의 앞부분에서 장면을 찾아요. 그러니까 앞부분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뒷부분은 점점 희미해진 거죠. 실제로 그 동화라는 거는 발단, 전개, 위기절정, 결말, 그래서 위기절정에 나오는 성격을 잡는 것이 잘하는 거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특히 동화는 성장소설이니까 소심한 아이가 이러저러한 과정을 거쳐서 대담한 아이 또는 당당한 아이로 바뀌었다고 할 때 성격을 당당하다고 써야 되는데 그렇게 변한 성격을 쓰는 아이는 50%가 안 돼요. 상당히 드문 형태예요. 되게 앞부분의 거를 쓰죠. 그래서 그렇게 당당하다고 쓰려면 당연히 장면이 뒤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되게 앞부분이 기억이 강하고 뒷부분일수록 기억이 약하기 때문에 책을 안 보고 쓸 때 대체로 앞부분의 거를 갖고 썼어요. 그래서 소심하다라고 쓰는 경우가 많고, 근데 그런 것도 틀렸다고 하기보다는 아직 이 아이가 이 책을 독해를 못하고 있구나 정도로 파악을 하죠. 그래서 성격을 전형적으로 쓰는 거를 벗어나서 전형적인 아까 말한 대로 똑똑하다, 멍청하다, 용감하다, 비겁하다, 배려심이 있다, 이기적이다, 뭐 이런 전형적인 거 벗어나서 좀 더 뭐 소심하다거나 내향적이다거나 자기 할 말을 다 한다, 이렇게 조금 더 다양하게 쓸 때 그 장면을 어디서 끌어오냐 해서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에서 끌어오는 것이 좀 더 책을 제대로 읽었다고 볼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이제 줄거리 5단계라고 이제 5단계로 쓰는데, 5단계로 쓰면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써야 돼요. 근데 그거는 상당히 논란이 많아요. 왜냐면 약간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책의 줄거리 5단계를 인터넷 뒤지면 여러 군데 나와요. 그건 교과서에 나온 동화니까. 저마다 그 설명들이 조금씩 다르고요. 그거를 찾아보면 쪽수도 달라요. 그러니까 전개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라는 데서 논란이 좀 벌어지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5단계를 국어에서 배우는 전형적인 형처럼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고 해서 쓰면 오히려 아이들이 편하게 쓸 뿐더러 교사가 그걸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그렇게 쓰지 않고 저는 그냥 5등분해서 써라. 책을 5등분하라. 200쪽이면 5등분하면 40쪽이죠. 40쪽 전후에 쓰는 게 잘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보통 정말 잘하는 아이들은 40쪽 플러스 마이너스 10쪽 정도로 되게 써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한 중2, 중3부터 쓰거든요. 아니 6학년 아이들. 야, 정말 신기하다. 그런데 못하는 아이들은 그 차이가 엄청 벌어지죠. 그 200쪽 중에서 5단계 중에 하나가 100쪽이 넘는가 하면 10쪽이 안 되는 경우 저렇게 격차가 벌어지겠어요. 이걸로 설명하는 게 단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되게 기역, 니은 하는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하면 아이들이 책을 안 보고 2줄씩 쓰죠. 2줄씩 이렇게 써. 다 쓰게 한 다음에 책 보고 찾아서 뭐 이름 같은 거 틀린 거 고치고 뭔가 애매한 거를 추가하라 그래요. 이거를 내가 검토하기 전에 아이들 보고 먼저 하라 그래요. 그 이유는 내가 검토를 하겠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걸 안 주고 계속 시간을 끌어요. 계속 생각한다 그래. 생각한다. 그래서 생각하지 말고 일단 쓴 다음에 봐라. 그럼 그 다음에 문제는 중간에 보겠다 그럴 때 중간에 못 보게 시켜요. 중간에 보면 계속 보니까 중간에 보지 말고 네가 아는 대로 다 일단 써봐라. 끝까지. 그런 다음에 나한테 보여주기 전에 책을 보고 고쳐라 그래요. 근데 애들이 쓰기 전에 보고는 싶어도 쓰고 난 다음에 고치는 건 또 대단히 싫어해요. 귀찮아. 일단 다 썼으니까. 그러니까 안 고칠라 그래. 그럴 때 뭐 이를테면 누구의 아빠 이렇게 나오는데 이름이 나오면 이름 찾아 적으라 그래. 이름 찾아 적고 애매한 거 적고 그래서 다 쓴 다음에 기억을 쪽수를 적어라. 그럼 되게 9쪽부터 시작하거든요. 9쪽부터 그럼 40쪽. 그럼 요거 41쪽부터 이를테면 77쪽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78쪽 이렇게 해서 158쪽 이렇게 적어요. 이렇게 쭉쭉 적으면 제가 받아서 이걸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건 31쪽, 2쪽 정도 하나 빼서 그럼 이거 37쪽, 요거는 81쪽
그렇죠? 이렇게 적어서 차이가 좀 나네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자란 아이는 이게 보통 이 정도 된다는 얘기죠. 뭐 138 정도면 이건 어디야 61쪽 그러니까 한 요 정도 차이가 나는데 못한 아이는 앞부분이 되게 자세해요. 이게 뭐 한 5쪽 요거는 11쪽 그러다 이거는 뭐 한 120쪽 뭐 이런 식으로 차이가 확 벌어져요. 이 책을 이제 이렇게 벌어진 이유는 이 부분을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내용이 안 나서 확 벌어졌다는 얘기고 물론 이거보다 더 못한 아이는 쪽수가 엉켜요. 쪽수가 엉킨다는 얘기는 이게 41쪽부터 이를테면 180쪽인데 이 얘기는 또 중간에 50 몇 쪽부터 이렇게 나오죠. 얘기가 엉키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런 걸 보고서 본인 스스로 아 내가 책을 제대로 보고 있고 안 보고 있다 스스로 점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약간 아이들의 속으로 약간 충격을 받죠. 차이가 많이 벌어지네. 그러면 시간이 있거나 여유 있는 애들한테는 아이 네가 못한 거 아니야? 이거 쪼개면 되지 뭐. 그래서 이거 쪼개봐. 이거 쪼개. 이건 합치면 되고 이건 쪼개면 되니까 쪼개서 디귿-1, 디귿-2를 써봐라. 그럼 또 두 줄로 쓰죠. 그래 쪽수를 적으라 그래요. 근데 이때 잘 받을 적내들이 별로 없어요. 또 한쪽으로 확 치우치긴 해요. 그래서 걔는 이제 책을 그렇게 읽었구나라고 이제 판단하는데 한 번 더 노력을 했으니까 대충 요 정도로 통과를 시켜주죠. 그래서 문제는 저게 이제 우리가 줄거리 발표할 때 그 앞부분을 주로 하기 때문에 짱 굴린 애들이 앞부분을 자세히 하고 뒷부분을 대충 보는 아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거를 책을 안 보게 시키면 못 써요. 못 쓰는 애들이 있어요. 뒷부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리을 미음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책을 보면 안 되겠냐고 정말 그래서 아니 저걸 책을 보고 쓰면은 내가 발표를 10분 더 추가하겠다 그러는데도 그러겠다고 받는 애들이 있어요. 얘들이 6학년 공부 잘하는 애들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충격을 먹고 제가 아 책을 저렇게 대충 읽는구나 발표할까 하면 앞에만 자세히 읽고 그래서 저거를 이제 전부 다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저게 하나의 기본 틀로 정착이 될 정도로 저걸 늘상해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전체 틀은 어느 정도 보고 그래서 잘하는 아이들은 발표를 아주 높은 단계면 3년 정도 넘어서 아주 잘하는 아이들은 그리고 6학년 정도 넘는 아이들은 한 권을 발표 15분을 시켜요. 그 전 단계는 계속 자세하게 시키고 잘하는 아이들은 이제 자세하게 웬만큼 다 하니까 그런 아이들은 이제 15분 한 권 시키고 또 하나 15분은 자세히 시킬 때 되게 저렇게 기억이 안 나는 부분 쪽에다 초점을 둬서 디귿만 해라 이러죠. 디귿만 해라 이렇게 중간에. 근데 그거를 욕심부려 빨리 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요. 저번에 말한 대로 초등학생들은 간추리거나 그런 힘들이 없기 때문에 기억을 자세히 한 상태에서 당연히 줄거리는 글로는 쓰지만 말로 간추리는 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한 권 발표하는 거가 그렇게 빨리 가지 않는다. 그래서 빨리 간다면 오히려 수상한 거예요. 이것도 어제도 그런데 요새 가끔 이제 이런 걸 여러 번 하면 한 1년쯤 하면 한 4학년 그러나 5학년 정도부터 어떤 짱구를 굴리려면 자기가 글 쓴 내용과 상관없이 페이지를 적당히 적어요. 적당히 적어. 그럼 할 수 없이 이제 내가 찾아보죠. 그 사건이 몇 페이지야 그래. 그럼 전혀 엉뚱하게 나와요. 그럼 이제 좀 세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속였어 그러긴 하는데 실은 속였다기보다는 뭐 방법이 없지 뭐 자기가 쓰긴 썼고 새로 그걸 지워서 다시 쓰기는 귀찮고 그러니까 페이지만 이제 적당히 적는 거죠. 그런 것도 좀 무조건 간파기보다 좀 그렇게 해도 좀 모른 채도 넘어갔다가 이제 너무 심하면 좀 지적을 하고 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런 걸 한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주인공 성격 같은 거 쓸 때 저거 쓴 다음에 주인공 성격 쓰거든요. 아, 여러분들한테 우리 수업하는 양식을 한번 안 보여줬구나. 보여주면 좋은데. 저걸 쓴 다음에 이제 주인공 성격 쓰고 까닭을 쓰는데 그 까닭이 아까 말한 대로 뒷부분에 나와야 되는데 앞부분에 나올 뿐만 아니라 더 재밌는 거? 아니 웃기는 거? 뭐냐면 줄거리에 쓴 내용과 상관없는 줄거리와 상관없는 사건을 들어서 까닭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좀 높은 반 애들한테만 얘기해야 돼요. 못해. 너는 성격을 쓰고 까닭을 쓰는데
네 까닭이 줄거리에 안 나타났어. 넌 줄거리를 중요한 것만 썼잖아. 근데 그러면 성격도 중요한 걸로 까닭을 잡아야지. 근데 왜 줄거리 밖에서 너는 까닭을 잡았냐? 그럼 그건 둘 중에 하나가 엉성한 거지. 줄거리가 중요하지 않은 걸 썼거나 아니면 네가 까닭을 중요하지 않은 걸 적었거나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이제 아이들이 되게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런 말 들어본 적 없는데요. 그렇게 하라고 선생님이 안 했는데 그래. 알았어 그럼 이제부터 해 그러는데 그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근데 성격의 까닭을 적는 건 전형적인 형태의 작은 사건들을 잡아야지만 전형적으로 맞아떨어지고요. 줄거리는 대략적인 거를 크게 보는 거라서 거기서 조금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워요. 줄거리에서 까닭을 잡는 걸. 그래도 여전히 이제 그걸 높은 반은 요구를 하죠. 그래서 심한 경우 지금 6학년 오래된 아이들 아주 잘한다는 아이들이 운 좋게 한 팀이 돼가지고 4명을 하는데 어제는 걔들한테 성격을 2가지를 쓰라 그러거든. 잘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제 90분 정도 수업을 하는데 발표를 30분 하고요. 저렇게 한쪽을 쓰고 그 다음에 읽기전 활동하니까 한쪽 반 정도를 써요. 그걸 쓰려면 발표하기 위해서 준비 시간이 10분을 넘으면 안 돼요. 모자라요. 근데 잘하는 애들은 저 줄거리를 쓰는데 20분 정도 전후했어요. 30분이 잘 안 남아요. 20분, 30분 쓰는데 못하는 애일수록 저 줄거리 쓰는데 40분, 50분, 1시간 가요. 그럼 이제 시간이 계속 모자라죠. 그래서 못하는 애들은 줄거리만 쓰고 그 밑에 한쪽에 줄거리가 한 3분의 1쯤 되는 나머지 다 못하는 것이고 잘하는 애들은 발표 준비하는데 시간이 안 걸리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책을 읽었는데 그걸 기억을 하니까 발표 준비를 5분 하고 발표하라고 할 때 바로 발표를 해요. 그런 애들은 줄거리도 줄거리 쓰라 그럴 때 한 20분 정도 쓰고 페이지도 착착 찾아서 30분 안쪽으로 끝내죠. 근데 못하는 아이일수록 발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줄거리 썼는데 내가 줄거리 써놓고 페이지를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페이지가 엉키기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래서 그게 한 40분 넘어가 버리면 이제 발표 시간이 모자라거나 아니면 이제 쓰는 걸 못하거나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저렇게 쓰니까 이제 잘하는 아이들한테는 성격을 2개를 가져봐라. 그럼 이제 도식적으로 쓴 경우가 많아서 기억에서 성격을 갖고 디글레이의 성격을 갖고 그것이 이렇게 변화된 걸 한번 파악해봐라. 그러면 이제 또 한참 헤매죠. 한참 헤매. 예, 질문하세요. 네, 90분 쓰기 수업의 순서를 좀 먼저 얘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90분 순서 이랬습니다. 저는 이런 형식은 좀 단순한 거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단순해야지 아이들이 쭉 기억을 하니까. 오자마자 보통 일반적으로는 듣기를 해요. 듣기 교재를 녹음 틀어서 한 15분 전후 정도 해요. 듣기는 이제 교재와 별개예요. 근데 선생님에 따라서 교재를 하기도 하고요. 듣기를 이제 녹음 틀어서. 이거는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해요. 아이들이 산만하고 처음부터 가라앉으려니까 바로 듣기를 시키고 빠르게 시키면 확 가라앉아요. 듣기를 해요. 그 다음에 가위바위보를 해서 누구는 쓰기 하고 누구는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가위바위보에서 우리는 주로 진 사람이 선택하게 해요. 난 1번 하겠다, 2번 하겠다. 그럼 걔네들 발표고, 그럼 3번, 4번은 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표는 5분 준비하고 15분 발표하라 그래요. 그리고 또 5분 준비하고 15분 발표. 근데 쓰기는 이제 줄거리 쓰고, 그 다음에 성격 쓰고, 의문 답 쓰고 뭐 이런 식의 이게 한쪽 양식이에요. 제가 이걸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15분, 30분 다 할 때까지 줄거리만 쓰는 아이도 있고 아니면 줄거리 먼저 쓰고서 넘어간 애들은 되게 줄거리 쓴 다음에는 발표를 시켜요. 애들한테도 발표. 줄거리 쓰는. 요거 이어서 쓰게 되면 시간을 다 잡아먹고 초기 단계일수록 발표가 중요하니 기억이 중요한 거니까 되게 발표를 시키죠. 그래서 맨 끝에 15분 정도는 읽기 전이라고 해서 다음 교재에 대한 의문 갖기를 시켜요. 내용 소개를 한 다음에. 여기에도 물론
친구 답변 쓰고 답에 대해서 다시 질문 만들기가 있어요. 근데 물론 요 쓰기에서도 의문답하고 질문이 또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거는 책을 다 읽고 의문을 갖는 거라 대단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초기 단계일수록 이거는 약하게 하고 이쪽을 더 강조해요. 요거는 읽기 전 의문은 많아봤자 10줄 정도니까 그리고 책을 안 읽었기 때문에 훨씬 더 자유롭게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걸 친구랑 주고받기 하는 형태로 가서 요 시간이 15분 전후에서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있고. 그러면 이게 30분 빠지가 이게 60분이거든, 60분. 60분이니까 이렇게 다 약하냐? 그럼 이거는 거의 고정이니까 이게 그러면 60분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30분도 고정이잖아. 30분. 이거 쓰는데 보통 이게 30분으로 써야 되는데 이게 30분으로. 근데 이걸 30분 하면 이걸 못 쓰던가 발표를 못 하던가. 근데 발표 준비를 10분 하지 않고 이거를 20분 이상 한다 그러면 뭐가 줄던가 그러죠. 시간이 되게 빡빡해요. 빡빡. 다 채우려면. 제가 빡빡해 한 이유는 되게 분위기 흐리는 아이들의 상당수가 못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잘하는 아이들은 빨리 과제를 끝내면 딴짓을 하게 돼 있고 걔들한테 뭐라 그러기는 힘들어요. 자기는 열심히 해서 빨리 했는데 그래서 저희 대체로 과제가 좀 많아요. 그래서 아주 잘하는 애들이 빨리 해야지만 꽉 채울 정도로 주고 필요에 따라서 좀 쉬게 할 수는 있어도 그거 하지 마 이렇게 쉬게 할 수는 있어도 자기 할 일을 다 하고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 때 그냥 책 봐라 그럴 때 책 보는 없고요. 되게 딴 친구들을 방해하죠. 그래서 과제가 빡빡하게 하는 편이에요. 물론 여기서 초점이 이렇게 모양이 가더라도 아이 수에 따라서 누구는 이 줄거리 쓰는 거에 초점을 두고 누구는 발표에 초점을 두고 누구는 여기 읽기 전 의문에 초점을 두고 이런 거는 같은 반이어도 교사가 얘한테는 뭐가 필요하다. 기억력이 낮다, 사고력이 낮다가 아니라 기억사고 독해에서 얘한테는 다른 능력에 비해서 어느 능력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럴 때 기억력에 비해서 사고력이 약해. 그러면 이제 맨 뒷부분에 좀 강조를 많이 하고 여기 사고력 높이는 쪽에 초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독해가 약해. 그러면 발표는 대충 하는 것 같은데 독해가 약해. 그럴 때 줄거리 쪽에다 초점을 두고서 이걸 더 강조를 하고 뭐 이런 식이죠. 기억 자체를 힘들어해. 그러면 다른 거 못해도 발표는 30분 다 채워 그러는 것이고 독해가 약해. 그러면 발표 시간이 모자라면 하나 안 해도 줄거리를 고치게 쓰거나 이렇게 하죠. 시간이 되게 이렇게 가요. 선생님에 따라서는 이제 듣기가 뒤에 가는 사람도 있고 발표를 이제 15분 시간 하고 저도 요새 15분 시간 하고 10분씩 3번을 한다든가 끄트머리에서 막 자꾸 막 꾸며내거나 막 그러니까 준비하고 10분 하고 준비하고 10분 하고 이렇게 딱 끊어주는 형태로 한다든가 그래요. 못하는 애일수록 그러든가 더 심하면은 교재 말고 더 쉬운 거를 따로 읽어서 발표를 하라고도 시켜요. 한 권쯤은. 애들이 되게 교재는 대충이라도 읽으니까 그렇게 보는 경우 여러 가지로 변형시켜도 기본은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독해는 주로 아까 말한 대로 성격하고 줄거리 쓰는 걸로 보고서 아이가 지금 좋아지고 있다 안 좋아지고 있다 보죠. 저런 상태에서 우리 어른들이 얘기하는 그 책을 독해했다 안 했다는 거는 상당수 저런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독해하는 거는 그 이야기가 자기 경험하고 조금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독해를 해요. 자기가 전혀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자기 성향하고 안 맞으면 도저히 독해를 못하죠. 예를 들어서 동화 중에서 조금 불량한 아이를 조금 긍정적으로 그렸거나 이런 것들은 모범생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독해력이 있어도 어른들이 말하는 독해했다 안 했다는 거가 진짜 들어가려면 어른들의 눈치 한번 들어가려면 자기가 비슷한 경험이나 아니면 성향이 있어야만 가능할 거다. 그래서 저는
그 매번 독해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독해력, 얘가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쪽을 많이 보죠. 실제로 독해력이나 기억력은 전반적으로 올라간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 꾸준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정체된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여기 질문 그 화면에 글 쓴 내용이 잘 안 보여요. 이건 죄송한데 어쩔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그 90분 수업사는 고학년 기준인가요가 아니라 저학년부터 되게 90분 하고요. 6학년이나 중학생 넘어가면 2시간 해요. 뭐 하는 게 많아서 90분으로 안 돼서 그래서 저는 90분에서 2시간 한다고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다 2시간 했는데 그걸 줄인 이유는 2시간을 못 버티더라고요. 집중을 못해서 오히려 시간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90분에서 2시간은 저는 제 연구소에서 혼자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 겹치게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2시간 하는 거가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이 집중 안 하니까 저는 그냥 집에 가라 그러지. 집에 집중 안 하면 가라 빨리빨리. 그러니까 집중할 때만 내가 붙잡겠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줄인 형태고 90분까지 줄이기에는 약간 눈치가 보여서 1시간 만에 보내고 싶은 애들도 있는데 눈치가 보여서 그냥 90분 붙잡아 두는 거죠. 그래서 심한 경우는 책을 읽기도 시켜요. 뭐 교재를 읽거나 아니면 다른 책을 읽거나 그것도 못 읽는 이어폰 꽂고 와서 들으면서 책을 보게끔 시키면서 그 시간을 붙잡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중학생 중에서 지금 중3인데 1년 정도를 듣기만 하는 애도 있어요. 워낙 기억도 못하고 기억을 못하니까 뭐 할 게 없잖아요. 집에서 책을 안 읽어오고 그럼 여기 와서 2시간 동안 듣기만 하는데 다행히 이제 쉬운 책을 본인이 듣겠다고 하면은 좋게 보는 거고요. 안 그러면 참 애매하죠. 어려운 책을 계속 책만 보면 별로 실력이 안 늘고요. 근데 쉬운 책은 책만 보면 늘어요. 그거 참 신기할 정도로. 이게 중2 때 와가지고 지금 중3인데 중2 때 한 초등학교 4학년 책을 읽지도 않고 들으면서 책을 봤어요. 걔가 한 8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걔는 4학년 책도 처음에 눈으로 보니까 1배속이고 귀로 듣는데도 1배속이었어요. 빨리 못 듣겠대. 그런 아이가 차츰차츰 올라가서. 근데 걔는 내 앞에서 2시간만 봤거든요. 집에서 거의 책 안 보고. 근데도 올라가요. 그래서 애가 정말 머리가 정말 좋은 건가? 신기하네. 어떻게 일주일에 딱 2시간 책을 보면서 올라가지? 그러는데 중3 정도, 중이 중3 중에서 조금 잘 말 안 듣는 아이들, 공부도 안 하고 뭐 학원도 잘 안 가고 그래서 엄마가 그래 책이라도 봐라 그래서 오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그런 애들이 대체로 수준을 낮추지 않고 그냥 보겠다고 하면 거의 안 늘어요. 참 불행히도. 하면서 정은이님은 강의 참여 못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와요. 아씨 이거 참 생각보다 제가 이제 착착착 못하네요. 일단 강연 이걸로 끝내고요. 질문 받을게요. 질문하세요. 지금 말로 질문하세요. 이렇게 손 들고서 본인이 스피커 킨 다음에 얘기하시면 돼요. 예, 얘기하세요. 기영희 님인가요? 아니구나. 이은지 님이네. 안 들리는데요? 이은지 소리가 안 들려요. 마이크 안 켜졌어요, 지금. 화면에 안 켜졌는데, 이은지님? 꺼져 있는데. 아, 그렇군요. 예. 예. 질문하세요.
그런 상황에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까요? 책을 싫어한다. 몇 학년이요? 중3이요. 아, 중3. 남자? 여자예요. 여자? 책 읽기 싫어한다. 뭘 좋아해요? 아예 책 읽기 자체를 아예 거부감을 느껴가지고. 그러고요. 동생은 스키마 수업을 받고 있는데. 예. 동생하고 같이 시키려고 같이 설득을 해보고 얘기를 해봤는데 자기는 절대 안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동생만 지금 하고 있어요. 아예 얘기조차 꺼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뭔데요? 좋아하는 게 지금 뭐 메이크업 그런 쪽도 뭐 좋아하라 하고요. 이게 그쪽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어쨌든 이제 인문계를 거의 못 갈 줄 알아가지고 그 거의 공부하라는 소리도 저도 하지도 않았었고 본인도 이제 안 하다가 중학교 2학년 때쯤에서 치고 올라와서 어쨌든 인문계 갈 정도의 성적은 나오더라고요. 나와서 어쨌든 가려고는 하고는 있는데 인문계 가서도 이제 공부에 하려면 책을 어쨌든 접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우려가 많이 돼서 학년이 높으니까 네. 메이크업을 좋아한다면 메이크업 관련된 책을 사주세요. 근데 그걸 좀 높은 걸 사주라. 높은 수준의 걸. 아, 높은 수준의 걸요? 예, 예. 심지어는 영어로 된 것까지도. 그래서 높은 게 훨씬 더 다양한 정보 내지는 어떤 색깔, 내용이 나오니까 읽고 싶어 하는데 자기가 책을 안 읽어서 그걸 이해를 못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를 스스로 이제 학년이 크니까 납득해야 되잖아요. 내가 메이크업이 뭘 하고 싶은데 쉬운 책은 알겠지만 어려운 책일수록 더 다양한 뭔가가 많이 나오죠. 근데 그거를 내가 독해를 잘 못해. 그럼 짜증이 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책을 안 읽은 게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먼저 본인이 자각을 해야 돼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책을 애가 읽을 만한 게 아니라 높은 전문가 관련된 그런 것들을 책을 사줘서 야, 누가 그러는데 이거 메이크업 이쪽에서 대단한 책이라 그러더라. 뭐 그러면 뭐 어쩌고저쩌고 하겠죠. 근데 하여튼 그걸 못 읽는 자신 자체를 조금 속상해 할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도 아예 그 책을 덮어버리고 포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살짝 그거는 그 자존심 등등의 문제거든요. 특히 동생도 한다 그러고. 그래서 많은 경우 이런 애도 있어요. 중2 애들인데 외국서 살아가지고 우리말이 서툴러요. 우리말 기억도 못하고요. 근데 자존심 때문에 그림책이나 100쪽, 50쪽짜리로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한테는 교재를 어떻게 썼냐면 200쪽짜리 책하고 비슷한 계통의 그림책을 썼어요. 늑대 나오는 얘기 200쪽하고 늑대 나오는 그림책을 써가지고 마치 독해 내지는 이런 거는 좀 엉성한데 자기는 한대니까 그 자존심 맞춰주기 위해서 그런 걸로 자기는 독해력도 쓰고 뭐 글도 쓰고 뭐 그걸로 다 하고 발표만 그림책으로 해요. 그러니까 걔한테 이를테면 책은 여전히 만약에 수업이라 그러면 이제 수업 아닌 거는 이제 그런 원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걔한테 자존심을 보여준 형태로 두꺼운 책. 그러니까 아까 말한 중2 남자는 자기가 못한다고 인정을 해버려서 간단한데 안 그런 애한테는 집에다 책을 제법 두꺼운 책을 빌려줘요. 걔 수준에 맞는 책을 빌려서 이거 읽으라 그러면 좀 읽다 말거든요. 아니면 못 읽거나 읽어도 대충 읽거나 그러면 여기 와서 하는 거는 쉬운 거를 하라 그러죠. 근데 이건 수업 때 얘기고 평소 때는 그 쉽게 듣는 방법은 귀로 듣는 것밖에 없고요. 귀로 들으면서 책을 보는 거. 그리고 그 내용이 그 아이 성향하고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의 남자 같으면 불량자 들어간 걸 대체로 좋아해요. 불량 소년의 꿈, 뭐 불량 청춘 목록, 뭐 이런 식으로 삐딱한 애들 나오는 거를 늘상 봐요. 그 다음으로 잘 안 넘어가긴 하는데 그거는 보고 그 다음에 판타지로 가고 그러니까 여자들도 중3 여자라면 중3 이상의 여자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런 강한 약간 불량기는 아니에요. 조금 이렇게 시비 거는 거 이런 거.
그런 책들만을 주면 그리고 약간 시간 대입할 수 있는 그렇죠. 주제. 조금 고등학생 정도 고등학생 수준에서 조금 문제처럼 돼 있는 거. 근데 동화책은 다 처음에 문제로 나오지만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괜찮아 아이다라는 게 되게 일반적인 얘기거든요. 자기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동일시하면서 그게 마음에 드는 거죠. 그래서 책 자체가 아 이게 책으로 내가 위로받을 수 있구나 그런 느낌도 좀 받아야 돼. 여기서 일단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인공이 같은 성별의 같은 학년 플러스 위에 돼요. 못 읽는 아이일수록 밑에 학년 건 잘 안 읽어요. 위에 학년 건 읽어요. 앞으로 내가 그렇게 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4이면 고등학생 여자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생활동화 그거는 내가 앞으로 경험할 얘기니까 관심을 있고 볼 수가 있고요. 가능하다면 귀로 들으면서 같이 하고 이렇게 접근해야죠. 그래서 조금 걔가 저항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너무 심각하게 들어가지 마세요. 엄마가 심각하지 말고 그냥 책을 안 읽어도 세상 사는데 문제는 없지만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문제가 없지만 그 좀 풍부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풍성하거나 재밌지 않다. 책을 읽어서 나와 다른 사람도 네 친구들보다 훨씬 더 다양한 사람 만나기 때문에 삶이 좀 풍부하거나 재미있을 수는 있는데 책을 안 읽으면 좀 심심하거나 좀 답답하거나 밤낮 그야말로 그 나물의 그 밥처럼 밤낮 비슷한 것이 반복돼서 지루하다. 책이 할 수도 재밌어요. 그 정도로 너무 진지하지 않게. 책을 안 읽으면 공부를 못한다거나 세상 살기 힘들다거나 라고 들어가 버리면 그런 애들은 반발을 하죠. 그렇지도 않고 안 읽어도 잘 살아. 특히 아빠들이 책을 안 읽잖아요. 아빠들 안 읽고 책 잘 사는데 뭐. 그러니까 재미가 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죠. 또 감사합니다. 다른 분 질문하세요. 선생님. 누구시죠? 이름 얘기해 주세요. 지정이요. 송승미 씨요? 지영. 아, 지영이 씨, 예, 예. 아까 선생님 강의하신 거 들었는데요. 예, 가정이 집에서 제가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예. 이게 힘들 것 같은데 가능한지 집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집에서 키운다면 저희가 독해력을 애들 높이기 위해서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집에서 엄마가 하는 거는 엄마는 아이를 지도하는 거 말고 할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어쩌면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무리 저희가 평가를 안 하고 가르치지 않는다고 해도 여전히 일상에 비하면 평가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잘했니 못했니 끌어주는 거라서 엄마가 직접 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고요. 굳이 한다면 자기 아이 포함해서 그룹을 져야 돼요. 그룹을 지면 조금 객관화될 수 있어요. 그래도 저는 가급적이면 권하지 않는데 초등생 같으면 그룹 전수 하다가 되게 5학년, 6학년쯤 되면 자기 아이하고 엄마하고 싸워가지고 자기 아이는 빼죠. 그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주변에 왔다 간 사람도 없고 정말 해보고 싶다고 하면 친구들을 불러야 돼요. 친구들 300원, 후백원 꼭 또래는 아니어도 돼요. 한 1, 2년 차이나 되니까 불러서 그룹으로 같이 수업하고 하면 조금 더 덜 부담스럽고요. 그 다음에 그 전체 강의이기 때문에 독해력까지 다 얘기했는데 거의 초기에 독해력 신경 쓸 만한 애들은 별로 없어요. 다 집중력, 기억력 부분이에요. 사고력도 약간 모양만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독해력이 상당히 궁금하고 또 우리도 독해력을 파악하고 싶어하고 막 그런데 정말 파악하기 어려워요. 물론 가끔가다 우리도 수업하면서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상담을 하잖아요. 학부모 상담. 그럼 하다 보니 1년에 한 번이라 상담을 하는데 한 선생님이 얘들이 이렇게 그룹으로 4명인가 5명 수업을 해서 1년만 상담하는데 4명은 성장한 거를 좀 알겠는데 1명을 도저히 모르겠다. 이 1명 그래도 좋아진 거를 뭐라도 짚어줘야지 엄마가 그래도 좋아하지. 부분적으로라도. 근데 모르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그럼 가져와 봐라. 나한테 이렇게 자료를 가져오면 내가 이렇게 받아주겠다. 이래가지고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독해력 같은 데서 그 심한 경우 수학의 벡터처럼
어느 부분은 좋아졌는데 어느 부분은 좀 나빠지고, 근데 좋아진 부분이 많으면 성장으로 보이고, 당연히 그래요. 안 좋아진 아이도 안 좋아지는 게 많아서 안 좋아진 걸로 보이지, 그걸 쪼개버리면 좋아지는 부분이 일부 있어요. 일부.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죠. 이런 그림. 그림이 안 보인다니까 또 그러네. 크게 그리면 되나? 아이가 이렇게 안 좋아지더라도 이거는 되게 이런 모양의 합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얘는 어떤 형태로 좋아지는 게 약하고 안 좋아지는 게 심해서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걸 보이니까 이런 부분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저런 것들이 대단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독해력 같은 거는 특히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약하게 보고 주로 집중 기억을 하는데, 하여튼 원래 물어본 거에 대하면 저는 집에서 가르치지 말라 그래요. 엄마가 자기 아이만을 대상으로 하면 친구 부르기 어려서 혼자 한다 그러면 거의 읽어주거나 들려주거나 같이 책을 즐겁게 보는 형태로 해도 상당 부분은 올라간다. 물론 그게 안 되는 거죠. 이를테면 가능성만 있지 독해력을 연습도 안 해보고 사고력도 연습을 안 해봤으니까 힘든 건 사실은, 심지어 기억력까지도 집에서 하기는 힘들거든요. 근데 책을 그렇게 계속 꾸준히 읽고 같이 집중해서 읽으면 그런 경우에 조금 접했을 때 금방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전 자기 아이만을 대상으로는 저렇게 기억력까지도 줄거리 발표 같은 걸 하는 건 위험할 가능성이 많다.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 사고력은 더 안 되고요. 사고력은 우리가 사고가 안 돼서 쉽지 않고요. 독해력도 왜 안 되냐면 자꾸 내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한 가치를 전제하고 얘기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 순간에 조금 애는 당연히 자기 속 얘기를 하면 어른들의 기준에 봤을 때 약간 문제 있는 형태로 접근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거를 순간 해더라도 받아야 돼요. 근데 되게 부모 자식 관계는 그게 잘 안 돼요. 우리 자식 관계, 부모 자식 관계는 조금 건드릴 가능성이 많고요. 남의 자식이라면 안 건드리죠. 함부로 건드릴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 같은 거 나올 때, 왕따, 가해자, 피해자 나올 때 중3인가 고1절에 하나가 가해자를 밤낮 교육시키고 틀렸다 맞았다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래? 그게 뭔 소리야? 그랬더니 피해자는 늘상 어디 가도 피해자래. 그런 식의 성향이나 성격이 있대. 걔네들한테 그걸 가르치고 그걸 교육시켜야 된대. 그러냐? 근데 사실 그런 문제는 사실 문제거든요. 그런 사고방식은 상당히 문제예요. 근데 걔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를 내 앞에서 그렇게 속 얘기를 한 건데, 내가 야 그런 사고는 문제라고 얘기하면 걔는 어쩌겠어요? 그러지요. 그럼 그 다음부터 그런 비슷한 생각은 일체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쑥 들어가거든요. 얘기를 받으려면 그걸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남의 자식이라면 추측거릴 수 있는데 내 자식이라면 성질이 나지. 아니 저렇게 생각하면 저 큰일이네 저거. 주변에 민폐 끼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확 가르치려고 들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근데 그룹으로 하면 우리 아이가 있어도 남의 아이가 있으니까 좀 낫죠. 저도 우리 아이를, 저는 남자니까 좀 낫다고 해서 하여튼 저는 우리 아이를 쭉 가르쳤어요. 그룹으로 4명의 우리 연년생이라 둘을 가르쳤는데, 다른 애들이 결석할 때 우리 아이 둘만 가르친 적은 없어요. 다른 애들 결석하면 다 우리 애들 보고 쉬라 그랬어요. 우리 애들만 단독으로 가르치진 않고요. 또 특징은 수업에서 나온 글이나 생각을 일체 밖에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업은 완전히 사고 전개, 사고 실험으로 해서 엉뚱한 생각도 하라 그랬고, 일상에서는 그와 별개로 도덕적인 가치를 가르치는 쪽으로 갔죠. 그리고 글에서는 도덕적인 가치에 대해서 의문 갖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거나 그렇게 얘기를 안 해서 완전히 분리시켰어요. 물론 애들이 없을 때는 집사람하고 얘기를 하죠. 애가 저런 생각을 했어. 야 이거 좀 걱정되기도 하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 자체를 애 앞에서 문제 삼지는 않았어요. 분리시켰어요. 근데 그게 상당히 어려워요. 전 남자니까 또 가능하고 여자들은 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수업하는 것보다 그냥 읽기를 바라고, 굳이 하고 싶다면 전 우리 연구원들은 다 수업하라 그러니까, 우리 연구원들한테 수업하라는 거는 그거죠. 우리 아이의 이해 안 되는 행동의 50%는 수업을 하면 다 이해가 된다 그런 거거든요. 우리 아이는 정말 이상한데 수업하다 보면 주변에도 그런 애들이 스톡이 많아요.
요즘 그러니까 괜히 우리 아이한테만 달달 볶는 거니까 수업을 하게 되면 좀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수업을 물론 처음부터 수업을 우리 아이를 빼면 좋은데 내가 수업을 처음 하면서 우리 아이를 빼고 수업하는 걸 받아주기는 참 쉽잖아요. 주변 엄마들이. 자기 아이한테 안 하고 남의 아이한테 한다면 누가 받겠어요. 가장 좋은 방법이 여러분 자기 아이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아이 포함해서 그룹을 지고서 수업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도 잡고 자기랑 갈등도 생기면 자기 아이를 딴 쪽으로 빼고 다른 선생님한테 맡기고 다른 아이들만 주로 하죠. 그래서 수업을 하는 형태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 가지 남의 아이 신경 쓰기도 힘들고 등등 해가지고 우리 아이만 하겠다. 그건 상당히 위험해요. 한 분이 그런 적이 있어요. 옛날인데 이를테면 중학교 1학년 여자랑 밑에 한 3년 차이 나는 남자를 둘을 키우는데 그분은 자기 아이들 포함한 딱 2팀만 가르쳤어요. 딱 2팀만. 큰애 한 팀, 둘째 한 팀. 주변에서 요청해도 자기는 안 하겠다. 자기는 우리 애들 신경 쓰러 안 하겠다. 딱 2팀만 계속 한 5년 이상 쭉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러다 큰애를 이제 한 중학교 몇 학년쯤 되니까 저한테 보내고 집이 머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포함해서 가르치는 거는 권하긴 해요. 근데 우리 아이만 가르치는 거, 자기 자녀만 가르치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 예, 그렇습니다. 질문 하나 더 받을까요? 예, 성함이 이미리 씨. 예. 네, 아까 1배속, 1.5배속 얘기가 나와서 저는 이제 아이한테 들려주기만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1배속과 1.5배속으로 들려주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부터 궁금해요. 예. 아이들이 눈으로 1배속이라는 건 글자 그대로 읽는 거예요. 글자를 한 글자 한 글자.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라고 읽는 게 1배속이에요. 모든 글자를 하나하나 읽는데 그렇게 읽는 거는 의미 단위로 읽는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읽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 할 때 가셨다까지 이런 것까지 다 읽는 거거든요. 다 똑같은 비중으로. 그럴 때 의미가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1.5배속은 그러니까 아이가 1배속으로 듣는 거는 글자 한 글자 다 들으면서 의망으로 묶는 게 좀 약하다는 얘기죠. 덩어리로 들어야 돼. 덩어리로. 우리가 영어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책을 읽고 내용이 의미로 들어오는 거는 내용이 이렇게 묶여야 되거든요. 아버지가 방에 그리고 들어가셨다는 그냥 쑥 넘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갔거나 나왔거나 둘 중에 하나지 뭐. 근데 앞뒤 맥락으로 보면 들어간 거겠지 뭐. 그래서 아버지 방 뭐 이런 식으로 쭉 넘어가는 거라서 그렇게 해서 의미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건데 1배속으로 하면 잘 그게 안 되고요. 물론 1배속에서 1.5배속 넘어갈 때 고학년들이 저항을 많이 해요. 자기는 하나도 기억 안 난다 그래요. 그거는 그런 과정을 조금 겪어야 돼요. 요것이 이제 속청 쪽인데 우리나라 속청이 약간 유행할래다가 말았어요. 속독은 많이 유행했잖아요. 근데 속독하고 속청이 다르게 뇌과학적으로 얘기를 해요. 누가 나를 제외시켰네. 다른 거 누르셨나? 이거 해봐요. 이거 눌러. 속청은 뭐 뇌에서 뭐 베로니카인가 뭔가 뭐 그러면서 활성화되면서 집중력과 관련되게 얘기를 하는데 속독은 조금 겉돌아요. 그래서 저는 속독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속독은 지금 그게 미국에서 나왔나? 그거는 어른들 자료 읽는 거 성격인데 그래서 속독 책점 보면은 빠른 속도로 읽고서 책 내용의 80% 정도 이해하면 잘한 거다 그러면서 그 80% 이해를 간단한 삼지선다 문제 정도로 이렇게 할 정도로 표면적인 거를 이렇게 훑어가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속독 배운 애들이 우리한테 오면은 정말 빠르게 읽지만 표면적으로 읽어요. 거의 기본 사건 나열처럼 읽고요. 사건의 연관고리를 거의 잘 기억 못해요. 그 정도로 한. 근데 속청은 약간 집중하는 성격으로 들어가요. 집중하는 성격으로. 그러니까 귀로 듣는 것이 아이가 그거를 그림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되고요. 속독은 그 중요
단어나 낱말 같은 거를 붙잡는 거예요. 그 맥락 없이.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내용과 비슷한 분야의 책을 읽는 쪽이 유리하고요. 속청은 귀로 들으면서 그거를 그림으로 이야기를 떠올리기 때문에 이해하는 게 돼서 그것이 1배속이면 글자 읽는 형태가 되는 거고 1.5배속이면 의미 단위로 듣는 형태가 돼서 물론 책을 보면서 듣는 거죠. 그냥 듣기는 잘 안 되고요. 1.5배속 그냥 듣기는 이제 예전에 들었던 책을 또 들으면 몰라도 맨 처음에는 책을 펼쳐서 왜냐면 발음이나 등등해서 그 영어도 마찬가지 연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말도 연음처럼 있어가지고 이미 아는 내용이라면 그 단어가 들어오는데 연음으로 확 읽어도 들어오지만 모르는 내용이라면 연음이 안 들려요. 우리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현재 구글 같은 데서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말을 글자로 풀어주는 거 요즘 휴대폰은 성능이 좋아졌지만 거기다 외래 같은 거 집어넣어서 말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푸나? 전혀 다르게 풀어버려요. 근데 아이들이 글을 그렇게 읽는 거거든요.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책이 있어야 돼요. 책이 있어서 그 이름 같은 건 이런 거 특히 이름으로 인식 못하면 다른 거로 내용을 확 바꿔버리거든요. 아이들도 들을 때 그렇게 들을 거다. 그렇게 보는 거라서 책을 보고 빠르게 듣는 거. 이렇게. 답이 됐나요? 답이 좀 딴 얘기를 더 많이 했나? 일단 잠깐 5분 쉬고요. 그 다음 거 하겠습니다. 5분 잠깐 쉬세요.